그리고 장동혁은 장동혁 대표는 모르겠어요. 장동혁 대표는 모르겠어요. 도대체 뭔 생각으로 지금 저렇게 대표직을 수행하고 있는지 전 모르겠어요. 지금 저는 장동혁 대표가 우리 역사에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렇게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으로 말도 안 되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하고 있는데 사법부를 저렇게 유린하고 도륙하고 능멸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비록 107석의 작은 의석이지만 정말 몸을 던져서 진심을 다해가지고 막아내고자 하면 국민들이 도와줄 거거든요. 근데 이 와중에 김종혁을 갖다가 소가 들이받느니 어쩌느니 윤호개인 의회 폭거를 막기 위한 계엄 계기 때마다 그냥 초를 빵 쳐가지고 더블 플레이 만들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저 이특검 1국조 저는 그거에 맞다고 봅니다. 근데 과연 저걸 이특검으로 할 것인가 특검 하나가 다 할 것인가 그러니까 적어도 제2종합특검보다는 이특검 1국조가 맞다고 생각해요. 통일교의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금품 제공 의혹에 대한. 네. 근데 맞으면 뭐합니까? 지금 저러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결국은 관철도 못 시키고 막지도 못하고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죄를 짓고 있다. 알겠습니다. 조근 누구냐? 조응천 전 국회의원, 김근식 경남대 교수의 성과 가운데 이름을 따서 조근이고요. 여기에 SBS의 손성민 논설위원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조근손 이렇게 되네요. 작은 손 느낌도 있고. 예. 좀 조근하면 좀 다정한 느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좀 다정하게 정치 이야기이지만은 너무 목소리 높이지 마시고 조근 다정하게 비판해 주시면 또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김근식 교수가 나오니까는 우리 김종혁 전 최고위원 얘기 시작을 할까요? 어떻게 동병상련이 느껴지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오로지 당에 대한 애정과 충성심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종혁 최고는 아니다 이거.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돌팔매를 지금 막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건 당에서 당내 방향과 어떤 지도부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조차 허용하지 않는 입틀막의 전형적인 이 독재 양상이에요. 그 입틀막이라고 하시는데 다 하실 말씀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좀 품격을 지키려고 좀 더욱더 노력을 하죠. 예. 그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도 신경을 좀 쓰긴 합니다. 예. 왜 웃으십니까? 아니 지금 우리가 아까 광고 나갈 때 얘기했습니다만 김근식 교수가 방송에 패널로 나와서 한 이야기를 치면은 김종혁 전 최고가 당원권 정지 2년이면 김근식 교수는 못지않은 것 아니냐. 그런데 왜 김근식은 징계 안 하고 김종혁만 징계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했었는데. 그건 제가 여기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자세히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왜? 예. 그러니까 방향과 노선에 대해서는 크게 다르지 않고 예. 김종혁 전 최고랑 비슷한 생각입니다만 발언의 이제 표현, 예. 그다음에 이게 사람이라는 게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표현의 수위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친한계라고 분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예. 개혁파, 예. 혁신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좋지. 예.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조금 제가 볼 때는 김종혁 전체가 괜히 그냥 그 당 지도부의 눈에 가시로 이렇게 찍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러면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손성민 의원 오늘 관련해서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라든가 이른바 장동혁 지도부에서 추가로 나온 얘기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장동혁 대표가 조금 들어오기 전에 이제 기자들 상대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그러면 이제 당무감사위에서 이제 검찰처럼 구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최종 판단은 이제 윤리위원회가 법원의 역할을 하는 게 중앙윤리심사위에서 하는데 그러면 언제 윤리위가 꾸려지고 그럼 누구를 그러면 위원장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자동스럽게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죠. 거기서 이제 아침에 이제 라디오에서도 나왔고 그다음에 일부 언론에서 나왔지만 그 특정 변호사 분의 이름이 나왔어요. 그 이야기 언론에 다 밝혀지죠. 예. 도태우 변호사죠. 변호사인데 내가 왜 이름이 기억이 나죠? 예. 언론에 나왔으니까. 왜냐하면 이분이 저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때도 변호를 했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변호인단 아닙니까?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심판. 변호인으로 활동을 한 분이에요. 예. 그리고 뭐 한간에 알려진 대로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옹호하는 그런 입장인 걸로 알려져 있고. 그것 때문에 출마하려다가 공천을 못 그렇죠. 받았다. 그래서 예. 그 장동혁 대표에게 그분이 윤리위원장으로 오는 거냐라고 하니까 일단 선을 그었어요. 왜냐하면 당원은 안 된다. 당원은 윤리위원장으로 일단 뭐 자격 요건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살짝 비껴갔는데 만약에 뭐 그런데 임명하고 싶으면 당원 탈당하면 되잖아요. 그 자리를 맡기 위해서 또 그건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그건 뭐 제가 상상하는 영역에 예. 벗어난 부분이어서 예. 일단 최근 나온 소식은 거기까지입니다. 조홍천 의원 보시기에 지금 장동혁 대표 뭔가 어제도 그 나온 이야기가 내부의 적 한 명이 바깥의 적 뭐 10명보다 더 무섭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이건 분명히 좀 의지가 있어 보인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뭐 우선 그 감찰위원장인가요? 그 이호선 교수 당무감사위원장. 감사위원장. 뭐 그런 캐릭터를 당무감사위원장으로 모신 것 자체가 그렇고 또 김종혁 전 최고는 이미 저번 윤리위원장에서 불문으로 끝난 거잖아요. 예. 근데 그걸 다시 끄집어내 가지고 또 지금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참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말로는 뭐 다 계획이 있다. 뭐 올해 말까지 하고 내년부터는 중도층으로 간다. 근데 실제 행동은 그냥 오른쪽 끝으로만 가고 있어요. 말은 그렇게 하고. 그래서 언제 뭐 급손해를 할지 하더라도 그 진정성이 과연 있을지 그리고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 이걸 바라보는 그 시각이나 생각은 어떤 건지 그냥 내비둬도 뭐 나는 김종욱처럼 지키기 싫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이러고서도 내년 지방선거에서 표를 달라고 얘기할 그런 요량이 있는 건지 참 많이 답답합니다. 지금 사실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에서 헛발질을 연일을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못 받아먹고 그냥 뭐 완전히 망하고 있잖아요. 예. 오늘 중앙일보 만평인가는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이른바 3대 악법 저지 운동에 나서겠다고 큰 몽둥이를 딱 들고 있는데 그 몽둥이 막대에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 징계 문제가 이 여당과 뭔가 싸우려고 말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 싸움을 못 하고 있다는 취지의 만평이더라고요. 특히 그 3대 악법이 이틀막 3대 악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세 가지 악법 이제 현수막 제한하는 거, 그다음에 필리버스터 제한하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있는데요. 정보통신망법, 정보 뭐 허위 조작 그렇습니다. 정보. 그러니까 그 민주당이 추진하는 그 세 가지가 국민들의 정당한 요구나 비판을 입을 틀어막겠다는 이틀막 3대 악법이라 해서 비판하는 건데 똑같은 논리로 김종혁 전 최고를 이틀막 하는 징계를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메시지에 신뢰가 생기질 않죠.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저는 장동혁 지도부, 장동혁 대표의 속내는 그거라고 봐요. 이걸 무슨 그 윤어게인이나 윤석열을 옹호하는 세력과의 어떤 분리절연의 문제, 노선의 문제로 보지 않고 계속 이걸 강화시키는 게 뭐냐면 친한계와 장동혁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 계파 싸움으로 계속 이걸 치환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내에 그런 흐름은 좀 있거든요, 일부분. 그러니까 친한계나 또는 그 단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또 노선은 맞고 옳은 방향이지만 인간적으로 좀 불편한 분들이 좀 있어요. 이런 분들의 그 밑바닥 그 감정을 좀 잡아가지고 네. 장동혁은 이걸 노선 싸움이 아니라 특정 계파의 해당 행위라는 식으로 지금 몰아가는 거거든요. 네. 제가 볼 때 그게 잘 가능하지는 않은데 그 싸움으로 가면 끝까지 가봤을 때 해볼 만하다고 장동혁 대표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장동혁은 그러시더니 지금 또 저는 말을 순간적으로 굉장히 대표 조심해서 합니다. 또 직책을 아차 싶었는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손성민 의원 기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분석 같은 게 혹시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된 이후에 그 차기 뭐 대선 주자 이런 지지도 조사를 했을 때 보수 진영에서 잘 나오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제1야당의 대표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어쨌든 간에 나와 이 자리를 겨룰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그런데 내부에서는 배신자 프레임이라고 여기에 아주 단단히 갇혀있는 모양새고 이 기회에 한동훈 전 대표를 확실하게 처리를 해야 내가 앞으로 뭘 하든지 간에 대선 주자로 나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어떤 의지 때문에 이번에 이 언론도 많이 비판하고 그러고 있는데도 이 징계 문제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분석이 있는데 어떠세요? 그 실제로 이제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이라든지 관계자들 보면은 장 대표에 대해서 뭐 직접 계기가 있을 때 여러 차례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쯤 사과 내지는 노선 전환을 하겠느냐 이 상태로 과연 지방선거 가능하겠느냐 아까 조 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우려는 물어보면 답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뚜렷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천명하지 않은 채 왜 유독 이제 그 한동훈계 내지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공격적으로 나서는지 거기에 대해서 일단 당내에서 유력한 가설은 장 대표가 이제는 한동훈 전 대표를 어느 정도 이제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하여튼 그 위치라든지 기반을 축소 내지는 어떻게 보면은 그 당 바깥으로 뭔가 이제 몰아내는 것까지만 된다면은 이제 장동혁 체제는 더욱더 완고해지고 그 이제 주류 이른바 이제 뭐 언더진윤이라든지 여러 뭐 그 부분에 있어서 왜 언더진윤이냐 여러 비판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런 말 쓰지 말라는 분도 있지만은 결국은 그렇게 주류 지금 국민의힘 내의 주류와 장동혁 대표가 결합하는 새로운 하여튼 권력 체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물러설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장동혁 대표가 세를 얻어야 되잖아요. 장동혁 대표가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당내에서는 당연히 지지가 커야 되고 바라보는 국민이나 당원들 입장에서도 장 대표 하는 일이 옳다라고 가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이 비판적인 의견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이번에도 심지어는 나경원 의원조차도 뭐 김정일 전 최고위원이 뭐 방송 나가서 그런 얘기한 거는 잘못됐지만 왜 하필 이 시점에 여당과 싸워야 되는 이 시점에 이런 결정이 나왔는지 모르겠다라고 할 정도지 않습니까? 민주당도 저번에 1인 1표제 그 당원 투표했을 때 보니까 투표율이 16.8%인가 그렇고 17% 정도 됐었죠. 예, 16.8. 찬성이 뭐 87.8인가 그래서 곱하기 하니까 약 14에서 15 사이. 이제 그게 완전 핵심 코어 강성 당원이죠. 16.8이라는 얘기는 나머지 분들은 이 친북에 나선 효과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이게 얘기가 전달이 안 되고 저 소수의 강성 목소리만 계속 전달이 돼서 우린 얘기해도 또 뭐 투표해도 반영도 안 되고 힘들다 귀찮다라고 해서 지레 그냥 다 포기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국민의힘도 그 강성 당원들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이분들 목소리가 정말 과잉 대표 돼서 어쨌거나 이 엘리트 정치인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나 또 당협위원장들은 이거 아닌데 하는데 목소리가 크게 나오는 당원들은 소수이긴 하지만 이분들이 계속 뗄감을 떼주고 또 문자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하는 바람에 굉장히 성황을 이룬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뭐 당원 100% 혹은 5대5 하던 걸 3대7로 뭐 이런 식으로 당원 비중을 계속 높여나가면서 앞으로 있을 당내 경선이나 전국 단위 선거에서 공천될 때 이 사람들하고 척져가지고는 내가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여당이나 야당이나 지금 지도부들이 그렇게 갖게 하는 것 같아요.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양쪽으로 비슷하게 나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블로그에 올린 글에 출애굽기 성경의 출애굽기 인용을 해서 사람을 들이받는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그거 임자도 죽일 것이다라고 돼 있는 그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해서 또 한동훈 전 대표가 또 맞받아치기도 했는데 그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 그 글을 굳이 올렸다. 이건 한동훈 전 대표 뭐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임자란 뜻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다음 배우 또 대표였고
한동훈 전 대표까지 가겠다는 게 분명히 그 의사를 밝혔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그렇죠. 그 누가 봐도 한동훈 대표를 겨냥한 거고 그다음에 김정혁 전 최고를 찍어서 이렇게 표적으로 삼는 이유도 한동훈 대표가 대표 시절에 지명직 최고위원을 했었잖아요. 예. 그리고 사실 한동훈 대표의 가장 가까운 친한계 핵심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김종혁 전 최고를 침으로써 한동훈 대표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는 거죠. 저는 이러한 그 장동혁 대표의 이게 뭐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겠습니다만 이런 징계 강행이라는 게 국민들의 관심 속에서는 저는 착각하고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게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말하는 윤어게인 그다음 부정선거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한 게 없다. 계엄을 사과하지 마라라고 하는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당원들과 같이 가겠다는 말을 그러면 공개적으로 하고 그와 반대 지점에 있는 한동훈, 김종혁 이런 이른바 개혁파라고 하는 사람들 윤과 절연해야 된다. 부정선거론정과 관계를 끊어야 된다. 그다음에 윤어게인과 분리해야 된다라는 주장하는 노선과 자기들이 차별화되는 걸 강조하고 우리 길이 옳다라고 주장을 하든가 아예. 근데 그 이야기는 슬그머니 말하지 않고 그냥 지금 하는 것은 노선에 대한 싸움으로 국민들한테 비치는데 노선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특정 개인에 대한 비호감과 혐오감을 계속 부채질함으로써 특정 개인을 희생양으로 하면서 자기 권력을 강화하는 모습으로 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솔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장동혁 대표가 하려면 나는 이런 길과 이런 노선이 우리 당에 옳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와 반대되는 노선을 주장하고 있는 김종혁과 한동훈은 내가 볼 때 우리 당에서 옳지 않다, 맞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든가. 그 얘기는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선 투쟁을 하든가. 노선 투쟁을 할 요량이 없고 자신이 없으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짜치게 특정 개인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속죄양 삼는 건 제가 볼 때 온당하지 못하고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고 지방선거 앞두고 이게 당내 이게 무슨 난리입니까? 짜치게가 어떤 뜻인지 좀 아세요, 손성민 의원? 느낌은 어감은 오는데 예. 정확하게 어떤 뜻으로 좀 대범하지 못하다 이런 뜻이죠. 예, 예, 그런 예, 뜻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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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치게 하지 마라. 예. 예. 대범하게 해라. 대놓고 했으면 좋겠어. 노선 투쟁을 하자 차라리. 예. 내년 총선을 어떤 노선으로 치르는 게 맞는 것인지 내년 지방선거를 예. 어떤 노선으로 치르는 게 맞는 것인지 선거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그 노선 투쟁을 하면서 그걸 공론화한다면 오케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궁금한 거 또 얘기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럼 장동혁 대표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그 당일까지만 해도 한동훈 전 대표와 참 친했던 정치인이잖아요. 예.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멀어지게 되는 건지 아직도 그 부분은 기자들도 뭐 쓰긴 쓰는데 제가 봐도 이 궁금증이 해소가 안 돼요. 그러니까 왜 장동혁 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와 이렇게 됐나? 손소민 의원이 뭐 취재하고 들은 바로는 어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뭐 추정의 영역인데요. 그러니까 오늘 어떤 프라이버시나, 보면은 네, 이런 부분은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오늘 사진 하나가 나왔잖아요. 보면 김문수 전 장관과 예. 한동훈 전 대표가 손을 꼭 잡고 예. 저 브로맨스를 거쳐. 어떻게 보면 얼싸안고 예. 예. 좀 어색하다고 느낀 분도 많고 저렇게까지라고 생각한 분도 있을 텐데 그로테스크. 그 장동혁 대표가 선거로 선출된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누구를 지원했는지 지금 생각나시죠? 김문수 전 장관을 지원했거든요. 그 부분이 아마 결정적으로 갈라선 물론 그 전에 이런저런 계기가 있었겠지만 그것도 하나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아까 저 사진 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곁들여서 저는 뭐 드릴 수 있을 것 대표 경선 당시에 아마 그 한동훈 전 대표 문제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김문수 전 대선 후보는 한동훈 전 대표 당연히 같이 가야죠라고 얘기했고 장동혁 지금 대표는 전환기를 그렇죠. 이 부분도 알고 계시죠? 왜 둘이 사이가 그렇게 됐는지. 저도 자세한 내막은 모릅니다. 근데 어찌됐든 장동혁 대표는 그 12월 3일 날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한 이후로 탄핵 찬성 반대가 이렇게 엇갈릴 때 탄핵 반대로 이제 입장을 잡았죠. 그게 한 2-3일 정도 걸렸어요. 예, 탄핵 반대로. 예, 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계엄 반대 탄핵 찬성으로 예. 입장을 잡았고 탄핵을 찬성하는 입장을 쓰다가 이제 결국 탄핵 반대 국회의원들한테 밀려서 일단 이 지도부가 붕괴하면서 대표직에서 쫓겨나는 셈이 됐잖아요. 그런 와중에 그 국면의 전환 속에서 장동혁 대표는 어찌된 일인지 탄핵 반대
당론을 탄핵 반대 입장을 가졌고 그때는 또 우리 당 지지자들이나 보수 유권자들이 헌법재판소의 4월 4일 결정이 나기 전까지 탄핵 반대에 대한 여론이 강했어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여론에 올라탄 것인지 여론을 따른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갈린 게 시초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장동혁 대표도 이제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의 자신의 어떤 미래 이런 걸 생각할 때 탄핵 반대 당론으로 올라타서 한동훈과 결별을 한 이상 이 탄핵 반대 당론의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이걸 잡아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지난 8월달 전당대회였고 8월달 전당대회에 오히려 본인 스스로의 힘보다 훨씬 더 강력한 윤호개인과 전환길류의 세력에 대해서 지지세를 이렇게 흡수하면서 예.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변으로서 당대표가 된 거 아니겠어요? 예. 김문수 후보를 제치고 이제 그런 아마 개인적인 서사를 본인은 이루어냈다, 성취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둘 사이에 어떤 개인적인 그 프라이빗한 내용이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네. 그 부분이 궁금해요. 왜 한때 동지였는데 지금 누구보다도 또 거의 원수 같은 사이가 됐는지가 같은 당 울타리 안에 있는데 자 손성민이 조금 전에 언급을 했죠.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서 우리 당의 보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영상과 함께 소리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당에서 아주 귀중한 보배 맞죠? 그 보배를 지금 짠다고 할 하나로 묵지하지만 이기겠죠? 묵지하지겠죠? 네! 자, 우리는 마지막에 러브샷까지 하는데 한동훈 전 대표는 손성민 의원 당연히 물을 마셨겠죠. 네네. 물을 못할 테니까. 근데 우리 당의 보배다. 그런데 지금 자른다고 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함께 뭉쳐야 되겠죠라고 김문수 전 대선 후보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대선 당시에는 사실 두 사람도 상당히 노선과 생각이 완전히 달랐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때 크게 두 가지 이슈가 예. 있었죠. 윤 전 대통령 관련해서 김문수 후보가 한동훈 후보한테 내부 총질하지 마라, 수류탄 던지지 마라 예. 그런 말도 있었고 그 당원 게시판 문제를 가지고도 직접 이야기를 했죠. 가족 동원한 비방 댓글은 심각한 문제다. 그러고 나서도 또 이제 마지막엔 훈훈하게 우리 한 후보는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했는데 뭐 그 부분은 그때는 이제 전반부에 방점이 있었던 거고 오늘 발언 같은 경우에 보면 뭐 좀 적극적으로 뭐 지방선거를 위해서는 일단 우리라도 힘을 모아서 가야 되지 않겠냐. 참석했던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뭐 적극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김문수 전 장관이 한동훈 전 대표의 손을 잡아들면서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당권과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하겠다 그런 정도까지 느껴지지 않았고 지방선거를 위해서 이제 힘을 모으자는 정도의 느낌을 받았다고 하고요. 예. 이와 관련해서 이제 한동훈 전 대표도 이제 마지막에 이제 마이크를 두 번씩 서로 나눠서 받았다는데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돕겠다 이렇게 이제 뭐 답례 겸 뭐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 저도 저 현장에 있었어요. 그 사진 이 수도권 뭐 당협위원장 예, 전현직 당협위원장 모임이라고 2호회라고 예. 좀 오래된 그 원내 조직인 근데 원내 그 의원들은 잘 안 오시고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아닌 분들. 예, 국회의원도 가끔 오시고 하는데요. 거기 이제 한동훈 대표는 예전에도 한두 번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가끔은 가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김문수 전 장관과 한동훈 대표가 같이 나란히 있기 예. 때문에 저는 저런 장면이 굉장히 자연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장동혁 대표의 이 징계 강행 예. 당 내부의 더 분열을 가속화시키는 좀 무리수에 대해서는 그 노선의 차이를 막론하고 그리고 한동훈 개냐 아니냐라는 그 차이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다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건 심하지 않느냐 이게 무슨 짓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당연히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한동훈 대표가 우리 당의 그래도 일정한 대안이고 또 한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지도자인데 무리하게 찍어내려고 하는 건 옳지 않다라는 저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분명히 한 거라고 보고요.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전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고 그리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공동의 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적의 적은 동지다.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결국은 장동혁 대표가 대척점에 있다 보니 마찬가지로 먼 거리에 있던 두 사람이 갑자기 또 이렇게 가까워지는 뭐 그런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는 그 뭐랄까 뭐 똑똑하긴 한데 뭐 덕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품이 좀 좁은 거 아니냐. 그게 이제 일반 국민들 그렇죠. 사이에서 형성된 예, 이미지라고 할 수 뭐 있을까요? 조금만 예. 다르면은 뭐 가지고 들고 쏘고 야단치고 한 대도 제가 때리고. 그런 말 한 적 있습니까? 뭐 이렇게 예. 예. 그런 그러니까 재승박덕하다 그게 일반적이었는데 어쨌거나 이번에 김문수 후보 전 후보와 저렇게 러브샷까지 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 조금씩 품이 넓어지려고 하는가. 예. 만약에 그런 거라면 아주 좋은 시그널이다. 저는 정무적으로도 어제 저 회동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한쪽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지금 정말 무리수를 더 가면서 특정 인사를 찍어내려고 징계를 강행하고 본인을 찍어내려고 그렇죠.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그런 있죠. 상황에서 예. 오히려 더 좀 대범한 모습을 보여준 한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게 한 2시간 넘게 자리가 진행됐거든요. 술도 먹고 고기를 먹었으니까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웬일이라고 제가 질문해도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왜냐 술을 못 먹는 분이 그 자리에 앉아서 그 2시간 반 있기 쉽지 않아요. 한동훈 전 대표에게는 또 분이라고 표현하시네요. 아니, 그러니까 저 장동혁 대표는 내가 놈이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다음권 정지 최소한 2년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도 그때 끝나고 나서 늦게까지 끝까지 있어서 정말 잘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한쪽은 찍어내리려고 좀 당의 분열을 좀 가속화시키는 평가를 받는다면 어제 저 장면은 한동훈과 김문수는 그래도 우리가 생각은 다르지만 지금 힘을 합쳐야 될 때가 아니냐, 조금 더 품을 열어놔야 되겠다라는 그런 좀 반대 메시지를 소구했다는 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한 장면이었죠. 한동훈 전 대표, 장동혁 대표 어떤 정치인인지 간략하게 한번 손성민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간략하게 한동훈 전 대표는 어떤 정치인이고 뭐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인 것 같고 뭐 이런 느낌이 있다고 한다면 품평을 하시라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 손성민 의원이 생각하는 그 느낌이 사실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의 느낌과 비슷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장동혁 대표도 사실은 1.5선이라고 하는데 형식적으로는 재선이지만 국회의원 한 지가 오래 안 됐는데 일약 제1야당의 대표가 됐고 한동훈 전 대표는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도움이 있긴 했지만은 뭐 비대위원장도 하고 또 대표도 하고 영선인데 국회의원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장동혁 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보다는 신념의 정치인 같아요. 신념의 신념의 자기가 정치인. 믿고 본인이 있는, 이제 성장 과정, 어려운 환경에 성장을 했고 사실상 뭐 흑수저나 마찬가지죠 보면. 그 다음에 신앙생활 아주 뭐 충실히 하는 분이고, 그다음 본인이 이제 성장형 과정들, 뭐 고시를 통해서 이제 뭐 사실을 하고, 그다음 판사가 되고 나서 정치권에 투신한 과정, 그다음 짧은 기간 안에 이렇게 급성장한 데 있어서 본인의 성장 과정에서 뭐 서사를 스스로에 대해서 확신을 하는 네. 신념의 정치인 같고, 한동훈 전 대표라고 하면은 아까 뭐 조 전 의원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은 기본적으로 빠르죠. 빠르고 어떻게 해야만 본인이 성과를 얻는지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 어떻게 보면 좀 확신의 정치인. 근데 둘 분 다 공통점은 보면은 주변의 새는 그렇게 강하진 않다. 무슨 개라고 불리기는 아직은 좀 부족하지 않은가 싶은데 그 부분은 장동혁계 얘기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아직 기자들 그런 표현을 쓰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예. 한동훈계라고 지금 평가돼 있지만 아까 김근식 교수님도 뭐 좀 한동훈계라고 불리는 거 싫어한다고 그 하셨죠. 내부 갈등을 분열시키는 개념이에요. 예. 개혁파, 뭐 이렇게 윤어게인파 이렇게 하는 게 낫죠, 정확하게. 예. 여전히 하여튼 좀 진화를 하고 있고 예. 계속 뭔가 성장, 뭐 저보다 연배는 한 분은 높지만은 뭐 성장의 계기를 계속 만들어가는 정치인 아닌가. 조홍천 의원 생각은 어떠세요? 같은 당을 해본 적이 없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정확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동훈 전 대표는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황태자로서 장관도 하고 비대위원장으로 화려하게 스타트부터가 좀 달리 시작했잖아요. 경향신문하고 하면서 왜 강아지의 배설물 같은 소리라고 하는 표현 예. 왜 아니 쓸까? 제가 예. 보기에 그러니까 예. 저는 객관적인 예. 공직을 얘기를 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예.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좀 의아해서 아니 일약 장관을 시켜주고 일약 집권당의 비대위원장 대표 뭐 이거만큼 초구석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어쨌거나 그 자리를 그 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는 알력이 있었고 생각보다는 안 맞춰줬고 하는 것들이 이제 좀 있었죠. 저는 그렇게 그 불협화음이 나는 과정, 그게 정치인 한동훈이 이제 정치인으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커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그래서 황태자는 이제 벗고 독자적으로 정치인으로 한동훈으로 됐구나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연륜이나 품이 좀 더 봐야겠다. 좁다. 예. 박하다 좀 많이. 예. 그리고 장동혁은 장동혁 대표는 모르겠어요. 장동혁 대표는 모르겠어요. 도대체 뭔 생각으로 지금 저렇게 대표직을 수행하고 있는지 전 모르겠어요. 지금 저는 장동혁 대표가 우리 역사에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렇게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으로 말도 안 되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하고 있는데, 사법부를 저렇게 유린하고 도륙하고 능멸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비록 107석의 작은 의석이지만 정말 몸을 던져서 진심을 다해가지고 막아내고자 하면 국민들이 도와줄 거거든요. 근데 이 와중에 김종혁을 갖다가 소가 들이받느니 어쩌느니 윤호개인 의회 폭거를 막기 위한 계엄, 계기 때마다 그냥 초를 빵 쳐가지고 더블 플레이 만들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저 이특검 1국조, 저는 그거에 맞다고 봅니다. 근데 과연 저걸 이특검으로 할 것인가, 특검 하나가 다 할 것인가. 그러니까 적어도 제2종합특검보다는 이특검 1국조가 맞다고 생각해요. 통일교회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금품 제공 의혹에 대한. 네. 예. 근데 맞으면 뭐합니까? 지금 저러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결국은 관철도 못 시키고 막지도 못하고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죄를 짓고 있다. 알겠습니다. 김근식 교수께는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예. 예. 두 분의 생각 들어봤는데 우리 청취자분들 또 생각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근데 분명한 것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계속 위헌 위법한 계엄이라는 표현을 계속 써요. 네. 오늘 조지호 전 청장 경찰청장 파면하면서도 위헌 위법한. 국민의힘이 계엄 이후에 탄핵 정국에서 뭔가 그런 기류가 그런 의견이 정서가 있었다는 거는 그건 누구나 다 알죠. 그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은 잘못됐지만 탄핵까지 하는 거는 그러면 민주당에 정권을 넘겨주는 거기 때문에 당원들은 반대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반대한다는 이 처음에 이 덫에 국민의힘은 걸린 이후로 지금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죠. 이 비판을 너무나도 많이 듣는데 지금 장동혁 지도부는 여전히 그런 비판에 귀를 기울일 생각은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 대표한테 대한 그 배신자 프레임이 바로 그 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네가 당대표로서 탄핵에 찬성만 안 했으면 정권이 넘어가지 않았다는 결과론적인 원인 제공자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전당대 가서도 제가 누차 당원들께 내가 호소를 했습니다만 배신자 김근식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때 그러니까 12월 3일 이후에 탄핵을 찬성하냐 마느냐, 그러니까 4월 4일 탄핵 만장일치 인용이 나기 전까지의 한 4개월 정도는 혼란의 시간이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저는 둘 다 품어 안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탄핵을 반대했던 의원들이나 당원들, 탄핵을 찬성했던 의원들, 당원들도 다 고민 끝에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4월 4일에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서 그것도 뭐 몇 대 몇이나 만장일치로 탄핵이 인용됐다는 것은 사법적 판결이 일단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헌재에서는. 그래서 그걸 받아서 우리 당이 대통령 후보 경선대를 치러서 김문수 후보를 후보로 내서 6월 3일 대통령 선거 내보낸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헌재 위헌 위법한 탄핵이라고 위헌 위법한 계엄이라는 것이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것을 수용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대선에서 지고 나더니 그때 한동훈이가 탄핵을 찬성했기 때문에 정권을 빼겠다는 논리로 돌아간 거예요. 예. 제가 볼 땐 이건
논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사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건데 어디 가서 화풀이 할 데가 없으니까 하나 꼬투리 잡아가지고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지 않고 상대방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저는 부정선거도 똑같은 건데 예. 가장 큰 해악은 부정선거론이나 탄핵 반대가 정권을 갖다 줬다는 정권을 뺏겼다고 하는 그 인식은 우리의 잘못을 돌이키지 않고 윤석열의 잘못을 돌이키지 않고 우리 당의 잘못을 돌이키지 않고 상대방의 잘못을 희생양 삼아서 자기 잘못을 벗어나는 그런 우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가 좀 길게 나왔는데요. 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김문수 전 대선 후보와 한동훈 전 대표가 러브샷 하는 장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까지 들어보고 저희는 또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업무보고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김문수 연대는 정말 충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너무 세력이 궁해진 나머지 이제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극한 대립했던 김문수 후보와 연대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부정선거론이라든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에 대한 입장 등 이런 것들도 같이 이제 품어안게 되는 것인지 그것도 궁금해집니다. 역시 이준석 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하고 있네요. 예, 두 사람이 같이 정치를 같은 당에서 정치를 할 것인지가 또 이 보수 쪽 지지하는 분들의 관심사이긴 한데 뭐 보면 과연 같이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얼마 전에 이준석 대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열려는 있다 그랬거든요. 열려 있는데 마음에는 안 든다는. 아니 뭐 거죠. 예. 며칠 전에 또 다른 라디오 나가지고 뭐 선거연대 하느냐니까 꿈에도 생각 안 한다고 그랬나? 알겠습니다. 정치는 뭐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니까요. 김문수 전 후보와 한동훈 전 대표가 손잡고 러브샷 할 거라고는 또 생각하셨던 분들이 많지 않을 거니까. 알겠습니다.